안녕하세요, 버뮤다 픽처스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효과는 음악의 리듬과 주파수에 맞춰서 파형이나 그래픽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비주얼라이저 아니면 유튜브 음악 채널 같은 곳, 여러분들 NCS라고 잘 아실 텐데요. 그런 곳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죠.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오디오 스펙트럼의 기본 설정부터 그리고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음악을 좀 더 멋지게 시각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디오 스펙트럼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음악을 갖고 오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무료 음악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다면 그거 넣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프로젝트 파일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로고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로고가 없다면 여러분들 텍스트를 사용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갖고 오도록 할 건데 우선 컴포지션 세팅 좀 보도록 할게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오디오 스펙트럼이고요. 풀 HD로 제작을 했고 제가 30프레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프레임률은. 그리고 길이는 현재는 1분으로 했는데 오늘 수업상 1분으로 한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넣게 된다면 그 음악의 길이만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자,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이랑 제가 로고도 갖고 올게요. 자, 제 로고는 현재 검은색이라서 제가 여기다 fill 효과를 넣고요. 자, 그리고 주황색으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제가 가진 음악이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오디오 레벨을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갖고 왔고요. 음악은 현재 제가 처음부터 썼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중간부터 쓰셔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제 준비물은 다 갖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자, 뭐부터 하냐면 이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은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오디오 스펙트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솔리드를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를 제작할 거고요. 여기다가 웨이브 폼 1번이라고 이름을 지도록 하고요. 자, 색깔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마스크를 하나 그리도록 하고요. 제 로고 주위에 이렇게 좀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가 제작이 되고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효과를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디오 스펙트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디오 스펙트럼 효과를 넣도록 하고요. 자,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 핑크색 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음악에 반응을 하지 않고요. 설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스펙트럼을 볼 건데요. 자, 오디오 레이어에 가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이제 음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면요,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위에 입히는 거죠. 그래서 패스 쪽을 눌러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마스크가 보일 거고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마스크 위에 오디오 스펙트럼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마스크의 선을 보는 걸 조금 싫어해서 자, 여기서 토글 마스크 쉐이프 패스 비지빌리티라는 걸 눌러가지고 잠깐 안 보이게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확인됐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꾸며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디오 스펙트럼은 이 디자인하는 게 이 생명입니다. 이거 자체 입히는 것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잘 꾸며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저와 같이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값들을 하나씩 좀 알아볼 건데요. 스타트 프리퀀시와 엔드 프리퀀시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음악의 그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주파수의 그 범위를 정해준 거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겠다 주파수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음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종의 필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확한 주파수를 알고 계시면 그 부분만 반응을 하는 그런 오디오 스펙트럼도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건들진 않을 거고요. 프리퀀시 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 점박이들 있죠. 네, 이거를 프리퀀시 밴드라고 하고요. 이거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4개이기 때문에 저는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2개를 넣어가지고 늘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현재 음악의 중간 보면 이렇게 약간 잘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스펙트럼의 이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저희가 마스크를 입혔잖아요. 솔리드에. 그러면 이 레이어의 크기가 그 마스크의 크기만큼 바뀝니다. 근데 오디오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은 그 마스크의 그 솔리드 크기만큼만 커지기 때문에 만큼만 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스크를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 1번에 가보시면 여기 마스크 익스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좀 많이 늘려줄게요. 네, 넘어서 한 300 정도 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의 음악의 세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 적당하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해보죠. 자, 여기 보면 맥시멈 하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이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이거의 높이를 얼만큼 할 거냐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480을 했는데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600 정도.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음악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음악을 쓰신다면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숫자로.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좀 지나서요. 여기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옵션은 뭐냐면요. 이거의 이제 모양을 바꾸는 건데 현재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뭐 아날로그 라인, 뭐 아날로그 닷, 뭐 이런 게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냥 디지털로 놔둘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드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사이드 옵션은 뭐냐면 이제 얘가 밑에 방향으로, 그러니까 안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스펙트럼들이 보이는데 이거의 방향을 이제 내가 어떤 걸 쓸 거냐 그걸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B라는 거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이드 A는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는 사이드 B를 써서 바깥쪽만 표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인사이드 컬러, 아웃사이드 컬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거의 색깔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 컬러는 뭐냐면 이 안쪽에 이 바 안쪽의 색깔을 정해주는 거고 아웃사이드 컬러는 이 밴드의 바깥쪽 테두리, 스트로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컬러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파란색을 쓰든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좀 무지개 빛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면 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높이면요. 네, 무지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개를 많이 넣고 싶으면 휴 인터폴레이션을 숫자를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가 아니고 하나 더 작업을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thickness라는 게 있습니다. thickness가 뭐냐면 이 밴드의 두께를 이제 결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를 넣어가지고 좀 더 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요. 혹시나 지금은 얘가 그 주파수에 따라 많이 튕겨나가는 애고 있고 좀 적게 들어가는 애 있는데 이걸 약간 평균 값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duration averag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평균화, 네,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가지 않고 그거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더 꾸며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다가 글로우 효과를 넣어야지 조금 더 좀 이쁘겠죠. 그래서 이제 슬슬 빛나기 시작하고요. 이 값은 디폴트 값으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글로우 하나 더 넣어서 좀 더 이쁘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레이디어스를 좀 건들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에는 한 레이디어스를 한 50 정도 해서 좀 빛이 좀 퍼져나가게 좀 제작을 하고요. 자, 이제부터 더 오디오 스펙트럼을 더 많이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디오 스펙트럼은 꼭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또 이쁜 그런 오디오 스펙트럼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1번을 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름도 잘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요 오디오 스펙트럼 지금 줄무늬 있는데 있죠. 요 위에 점 같은 거 좀 만들도록 할 건데요. 자, 어디서 작업하냐?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데 있었죠. 자, 여기서 디지털을 제가 아날로그 도트로 바꾸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면 아무런 티가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두께를 좀 높여보도록 할 건데요. 한 7 정도 높여볼까요? 그러면 뭔가 들어가죠, 점박이들이. 자, 그리고 색깔도 제가 휴 인터폴레이션은 잠깐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네, 전 단색을 쓰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주황색을 좀 쓰도록 하죠. 네, 이렇게 넣었는데 이 점박이가 생각보다 두꺼워서 조금 얇게 만들도록 할게요. 4 정도? 3? 3 정도가 좀 적당히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자, 또 웨이브폼 1번이죠. 잘 보셔야 된다. 웨이브폼 1번을 복사를 해가지고 또 3번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좀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사이드 옵션을 가셔가지고 사이드 A로 바꿀 거고요. 자, 그리고 높이는 조금 낮추도록 하죠. 한 1500. 높이는 조금 줄여보도록 하죠. 한 500 정도. 자, 줄이고요. 그리고 색깔도 제가 좀 바꾸도록 하죠. 초록색, 형광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휴 인터폴레이션도 한 0으로 좀 볼게요.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하나 또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웨이브폼 1번을 또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복사해서 이번에는 얘가 4번이 되겠죠. 자, 4번에 가가지고 자, 이번엔 높이를 높여보도록 하죠. 한 1000으로 해볼까요? 1000? 자, 1000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좀 두껍게 만들게요. 그래서 프리퀀시 밴드를 제가 384 정도 들어가죠. 자, 그리고 색깔을 제가 이번에는 흰색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휴 인터폴레이션도 제가 0으로 제작을 했고,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제가 이번에 듀레이션 에버리지를 잠깐 끌까요? 자, 풀고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두께도 좀 얇게 만들어 보죠. 이 녀석은. 자, 그래서 thickness도 0.5로 해서 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를 조금 더 꾸며볼 건데요. 이미 좀 지난 거지만, 자, 여기 3번인가요? 3번. 자, 오디오 폼 3번으로 가서 여기서 프리퀀시 밴드를 좀 높여가지고 좀 두껍게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프리퀀시 밴드를 제가 여기다가 얼마 낼까요? 한 1700? 네, 좀 많이 넣어보죠. 자, 많이 넣게 되면 이렇게 완전 두껍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도 해보는 거죠.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핑크색을 해볼까? 핑크색, 보라색, 핑크색.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든 바깥쪽으로 나가는 흰색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점박이를 좀 입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웨이브폼 4번을 그냥 그대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복사해가지고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옵션에 가셔가지고 아날로그 도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두께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죠. 2, 3, 3 정도로 하죠. 자, 그리고 색깔도 좀 더 이쁘게 여기서 한번 형광색을 써보죠. 자, 그래서 이쁘게 오디오 스펙트럼 쪽은 다 꾸몄고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심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에 맞춰가지고 저런 크기가 바꾼다든지 어떤 효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거를 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수업은 뭐 물론 오디오 스펙트럼도 얻어가시면 좋겠지만 오늘 이것만 얻어가셔도 여러분들이 이펙트 주는 음악 작업 같은 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 넣을 거냐면요. 우선 효과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Ctrl Alt Y 눌러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제작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CC 렌즈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고, 자, 보니까 어때요? 뭔가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CC 렌즈의 사이즈를 건드려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뭔가 비트 반응할 때마다 이렇게 텅 커지게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서 기술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셀 바이 뭐 뮤직이라고 돼 있죠. 네, 이거 음악을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자, 여기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뭔가 이펙트가 반응하는 뭐 크기가 바뀌는 거든 뭔가 반응을 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음악이 뭔가 에펙의 어떤 키프레임 같은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면 이제 뭔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할하게 해주는 게 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있는 Convert Audio to Keyframe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뭔가 효과를 내 비트에 맞춰서 반응하게 하려면 이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르게 되면요. 그러면 null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audio amplitude라고 되어 있는 오디오 뭐 증폭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얘를 클릭하게 되면요. 효과에는 left 채널, right 채널 그리고 both 채널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스테레오 작업 하시는 분들은 left 채널과 right 채널을 남기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이건 두 개 없애고요. 자, both 채널, 그러니까 동시에 반응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뭔가 키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슬라이더에 보면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키프레임을. 자, U 키를 누르게 되면 오디오 앰플리튜드에 자, 뭔가 짜르륵 키프레임들이 나열이 됐고요. 한번 그래비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들이 마구마구 보실 수 있고요. 자,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 보여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자, 이렇게 됐고요. 범위가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0, 350에서 또 위쪽으로 300까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그 수치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가 에펙에는 어떤 수치값을 넣어가지고 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데 이 값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 CC 렌즈 효과 있죠. 자, 이 값이 이제 저 값으로 바꿀 건데요. CC 렌즈에서 제가 원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얘가 60에서 한 80까지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까 저희 오디오 이 슬라이더라는 이 녀석을 보면 얘가 300에서 마이너스 300에서 300까지 숫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이 CC 렌즈가
마이너스 300에서 300까지 값이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따 연결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범위 자체를 바꿔버릴 겁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익스프레션을 하나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슬라이더 쪽에다가 자, 익스프레션을 위해서 Alt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될 거고요. 자, 한번 좀 크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익스프레션이 들어갔고요. 제가 우선 넣어놓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리니어라는 키프레임이 익스프레션이고요. 자, 여기다가 value, 자, 마이너스 50에서 50이란 범위만 쓸 거고요.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쟤는 얼마나 할까? 20에서 100 정도만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이거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니어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니어 익스프레션은 어떤 값의 범위를 다른 값의 범위로 선형적으로 변환할 때 쓰는 그런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이제 말이 어렵죠. 그게 이제 제가 대충 예를 들자면 뭐냐면, 스케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스케일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스케일이라는 것은 범위가 0%에서 100까지만 쓸 수가 있죠.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없고요. 그 이하로는 뭐 마이너스 값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보통 쓰는 스케일은 0에서 100이라는 범위를 갖고 있죠. 근데 이 리니어 키프레임이라는 걸 쓰게 되면 0에서 100이란 범위를 제가 요 뒤에 숫자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얘는 예를 들면 제가 100에서 500까지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니어 값에 value는 지금 현재 그 값을 갖고 있는 이 슬라이더 그냥 그 본연의 값이고요. 여기서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가 뭐냐면 아까 저희가 봤었죠. 마이너스 300에서 300까지 범위. 근데 그 중에 마이너스 50에서 50이라는 범위를 나는 이거를 25에서 100으로 바꾸고 싶어 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그런 익스프레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말로 해서 이제 어렵잖아요. 한번 이따가 CC 렌즈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런지. 자,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요. 자, 현재 지금 슬라이더가 여기 보면 바뀌어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없애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슬라이더 값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현재 60이죠. 자, 이 리니어 익스프레션 넣었을 때. 자, 현재는 어때요? 0 되죠? 0 되면 쟤는 60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익스프레션 넣게 되는 경우. 네, 바뀌는 겁니다. 이게 수치 값이.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어려운 이제 이론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이론 알았으니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안에 있는 CC 렌즈 효과 있죠? 자, 여기 사이즈가 있는데, 자, 이 사이즈 오른쪽으로 쭉 가보면 꼴뱅이 하나 보이나? 꼴뱅이를 이 슬라이더 있죠? 네, 슬라이더에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의 범위랑 이거에 같아지는 거죠. 패런트를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이 값을 안 바꿨으면 되게 이상하게 바뀌었을 건데 현재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작동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로고도 비트에 반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오디오 앰플리튜드 있죠. 얘를 저는 그냥 복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얘를 하나 더 써먹을 건데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고요. 아까 익스프레션 넣은 거 있죠? 네, 거기에 좀 값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전 얘가 범위를 80에서 120까지만 커지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스케일에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왜냐면 로고의 스케일이 비트에 따라 바뀔 거라서. 그럼 스케일 값이 이제 80에서 12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값에 따라, 슬라이드의 범위에 따라. 자, 그래서 제가 로고에 S를 눌러가지고 자, 스케일 열리죠. 자, 옆에 쭉 가보면 또 꼴뱅이가 보이고요. 패런트를 자, 이 오디오 앰플리튜드에 슬라이더에 연결해 줄 겁니다.
자, 연결해주면 이제 여기 보면 스케일이 이 값으로 바뀌어 있죠. 자,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꿨고요. 나는 더 강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스케일 값을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주시면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이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작업물에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죠.